오늘 첫 번째 정치학 토픽입니다. 자, 이재명이 걸려들었다. 좌파 경실련도 국정조사하자. 그걸 지금 치고 나왔습니다. 오늘 이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장동 민간업자 항소 포기, 항소 저지죠. 이재명 정권에서 저지를 한 거죠. 저지를 한 것과 관련해서 오늘 이 법무부로 쳐들어갔습니다. 이재명은 지금 그 외국가 있죠. 이재명은 외국가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로 쳐들어갔습니다. 어제는 또 용산에 갔었고, 그리고 내일은 서울 고검, 소위 내란 특검 사무실, 그리고 모레는 대검찰청, 그리고 모레 걸치는 다시 법무부 앞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 규탄 대회를 지금 계속 이어갑니다. 모처럼 이 반전의 그 기회를 잡은 것이죠. 그 이재명이 죽을 기회를 낸 거죠. 자, 그래서 오늘 국민의힘 장동영 대표가 경기도 법무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 정성호, 그 다음에 그 법무부 차관 이진수, 부끄러움을 안다면 적각 자리에서 내려오라. 이 사람들이 하명을 받아서, 이재명의 하명을 받아서 뭐 민정비서관을 통했든지 이재명 하명을 받아서 검찰을 내려누른 거죠. 내려눌러서 이 항소를 포기하도록 했고, 거기에 이제 노만석 책임을 지고 물러났고, 서울중앙지검장 정진우도 책임지고 물러났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위에서 다 내려왔던 것이 거의 뭐 확인이 됐으면은 이 사람들도 물러나야죠. 물러나야 되는데 정성호는 특별한 미션을 지금 받아서 그 자리에 있습니다. 바로 이재명의 범죄 혐의를 다 털어주는 그 역할을 하라고 법무부 장관에 앉혀놨죠. 뭐 이 공소 취소 이야기를 처음에 그 정성호가 해서 바로 사흘 만에 법무부 장관의 그 안전, 그런 배경을 봐도 정성호는 지금 이재명 걸 다 털어줘야지 내려오기 때문에 내려올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쪽 입장에서는. 자, 그리고 그 장동영 대표는 이재명 아바타 정성호는 항소를 포기할 것이 아니라 수사 지휘권을 포기했어야 한다. 지휘권을 포기했어야죠. 뜻한 일이었다면 당장 국정조사를 수용하고 특검을 받아라. 자, 국정조사 특검. 특검은 이 국회 의석수가 그 가반이 안 되기 때문에 민주당이 반대하면 할 수 없죠. 근데 국정조사는 지금 민주당이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지금 설거문에 빠지는 것 같지만은 계속 압박을 해서 또 지금 잠시 소개드리겠지만은 좌파 단체에서도 국정조사 필요성을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이슈로 끌고 가야 됩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도 정성호 법무부는 지금 범죄자 비호부가 되어버렸다. 법무부가 범죄자를 비호하는, 법대로 처벌을 해야 되는데 비호하는 그런 부처가 되어버렸다. 이게 전부 다 이재명이 일으킨 일입니다. 성남시장 시절에 그 대장동 개발 비리, 성남시장 시절에 다 일어났죠. 어쨌든. 그리고 그 민간업자들, 그 다음에 성남시의 이 산하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 공사 유동규, 정민용, 민간업자, 그와 결탁을 한 민간업자, 뭐 김만배, 나무, 정영아 전부 다 징역 4년, 8년 다 받았죠. 그러면 성남시장으로서 그 자체로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그리고 그 자체로만 책임 있는 게 아니고 뭐 428억 저수지 이야기 있고 뭐 그 1심 선고문에 보면은 뭐 성남시 수뇌부 이재명 이름이 한 390번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도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또 이 검찰의 그 항소는 저지를 하는, 자, 그런 일을 저질러 놓고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있는데, 자, 떳떳한 일이라면은 국정조사를 받아라. 대놓고 검사에게도 이 권력의 개가 되라고 협박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송원석 원내대표의 말입니다. 공익의 대변자가 아니라 권력의 개가 되라고 얘기하는 항소 포기 위압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 국정조사 해야 됩니다. 이 민주당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자, 약간의 이 전략적으로 판단할 부분은 있습니다. 오늘 송원석이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국정조사 문제에 대해서 지금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를 하는데 지금 두 가지 사안이 부딪혀 있죠. 하나는 민주당은
그 법사위에서 하자. 그리고 국민의힘은 특위를 따로 만들자. 왜 그러냐면은 법사위는 지금 사실상 민주당이 장악을 하고 있죠. 제가 오늘 법사위 구성을 다시 한번 살펴봐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법사위에서 국정조사를 하면은 좀 불리한 건 사실입니다. 뭐냐면은 국회 법사위가 민주당이 9명, 국민의힘이 7명인데 비교섭단체가 2명이 있습니다. 비교섭단체 2명이 누구냐면은 둘 다 민주당 쪽입니다. 하나는 최혁진, 좀 돌발 행동 많이 하는 민주당, 사실상 민주당 무소속 최혁진, 그리고 하나는 조국당의 박은정.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합하면 11명, 11대 7이 되는 거죠. 이 법사위에서 하면은. 그래서 일단 수적으로 불리합니다. 그리고 여기 위원장이 바로 추미애입니다. 막무가내 추미애가 법사위원장이고, 간사가 김용민, 이것저것 막 싸움을 거는 그 김용민, 그리고 이 능구렁이, 정치권의 능구렁이 박지원도 법사위에 있고, 싸움 딱들이 막 포진을 했습니다. 법사위에. 그만큼 법사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포진을 시켜놨죠. 민주당에서. 서영교, 전현희, 장경태,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법사위에 민주당이 깔아놨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불리하지 않는가, 그런 판단을 하는 거죠. 수적으로도 모자라고. 그래도 국민의힘이 7명인데 그 중에서 보면은 정말 전투력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경원, 주진우도 법사위에 있고, 또 신동욱, 최근 떠오르고 있죠. 신동욱, 또 젊은 정치인 박준태, 자, 이런 쪽이 또 포진을 하고 있으니까 정 안 되면은, 물론 이제 특위를 만들어서 같은 숫자로 들어가자고 일단은 협상을 그렇게 해야 되죠. 협상을 해야 되는데 마지노선에서는 안 하는 것보다는 법사위사라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리고 특히 국민의힘에서 이 전투력이 좀 약하다고 보이는 사람은 사보임에서 좀 전투력 강한 사람을 집어넣어서 교체를 하면 되죠. 이게 국정조사가 다른 국정조사하고 다릅니다. 이재명의 재판이 5개가 다 중단됐는데, 이게 대장동이 국정조사가 열려서 정말 제대로 기획만 잘하고 전투력 있는 국회의원들을 투입을 하면은 법정에서 하지 못하는 이재명의 재판을 국회에서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실상. 자, 일단 송원석 원내대표는 법사위 차원의 국정조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법사위는 이미 위원장이 추미애죠. 독단적으로 운영하며 간사도 지명하지 않고, 나경원 간사도 지명을 안 하고 독단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우리 당 의원의 발언을 끊는 등 토의나 협의 자체가 되지 않고 있다. 그런 곳에 국정조사를 맡기면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검사나 대검 간부가 나와 현안 질의를 하는 것과 대동소이하게 달라질 게 없을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법사위가 여건의 수적 우위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물론 특위를 구성하는 게 최우선이죠. 그렇지만 이거를 핑계로 특위를 안 만들겠다, 법사위에서 하자 핑계로 민주당이 빠져나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국정조사 하지 말자고. 빠져나가면은 그것을 간철을 시키기 위해서라도 플랜 B로 법사위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법사위에서 개최하는 것도. 왜냐하면은 국정조사는 일단 그 현안 질의, 지금 송원석 원내대표는 현안 질의처럼 돼버린다고 하지만은 그렇게 함께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정인들, 참고인들을 막 부르면 되죠. 정인 참고인들. 왜냐하면은 민주당이 이 국정조사를 처음에 제안을 하면서 조사 대상으로 2가지를 넣었습니다. 하나는 항명, 지금 검사장들 항명하는 거, 검사 항명하는 거. 그거야 항명하는 거야. 지금 검찰이 어차피 제 역할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해서 그 사람들 처벌을 하든지, 그거는 별개로 치고, 민주당이 또 하나 조사 대상으로 넣은 게 바로 이재명에 대한, 그리고 대장동 일당들에 대해서 이 사건을 조작했다. 그래서 기소를 조작해서 지금 재판에 넘겼다. 그래서 재판이 열리고 있다. 이 주장을 하고 있죠. 조작을 했다. 그것도 따지자. 민주당이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따져야죠. 따져서 이재명을 수사했던 검사들, 어제 말씀드린 강백승 검사나 수사했다고 자천당한 강백승 검사도 대구 고검에 자천당했습니다. 그 자천당한 검사나 아니면은 수사 지휘를 했다가 그때
탄핵이 첫 국회를 통과해서 9개월 동안 직무 정지됐다가 헌재의 기각으로 복귀한 이정섭 당시 수원지검 차장검사나 아니면 지금 사표 내고 나가버린 그 지휘부나 이 사람들을 불러서 과연 이게 조작한 건지 그거를 따지면 됩니다. 따지면 결국 조작이 아니라는 그 사실이 더 분명하게 드러날 수가 있죠. 특히 국민이 다 지켜봅니다. 국정조사 TV로 생중계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런 장을 반드시 열어야 된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는데, 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실련이라고 하죠. 좌파 성향의 시민사회단체죠. 참여연대하고 쌍벽을 이루고 있는 경실련이 오늘 대장동 항소 포기 파동과 관련해서 국민적 의혹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실련은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국정조사를 촉구한다. 성명을 냈습니다. 좌파 단체에서 성명을 냈습니다. 이게 잘못하면은 좌파 전체가 무너지는 그런 상황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경실련이 그 전에 한 일주일 전에 딱 일주일 전에 대검하고 법무부에 항소 포기 결정 경위를 공개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지금까지 법무부, 대검, 대통령실 어디에서도 외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자기들에게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러면 국정조사해서 밝히자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은 이 경실련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다 불러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수사하다가 좌천된 검사들까지 조작 기소를 했다고 하니까. 자, 경실련의 성명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반된 의혹 모두를 불편 부당하게 규명할 독립적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자, 일단 독립적 진상조사니까는 따로 특위를 만들자는 그쪽에 무게를 두는 겁니다. 그 특위를 안 만들고 법사에서 하더라도 국정조사를 통해서 수사팀의 증거 왜곡, 자, 검사들의 증거 왜곡, 무리한 수사가 있었는지 여부, 사건 처리 과정에서 정무적 고려가 있었는지 여부, 항소 포기 결정 과정에서 법무부, 대검, 대통령실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 등이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 그리고 국정조사 당위성을 강조를 했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앞단계에서는 과연 검찰이 사건을 조작해버렸느냐, 조작해서 기소를 해서 지금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냐. 또 그 한 단계는 이것이 이재명 정권 쪽에서 내려와서 이게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거냐. 이 두 가지죠. 근데 두 번째 거보다도 저는 첫 번째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과연 조작된 것인가. 지금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남욱이 진술을 변경을 했죠. 진술을 변경을 해서 어쨌든 본인은 1,010억 원, 1,000억 원의 돈방석에 앉게 됐습니다. 추징금 제로가 확정돼 버렸기 때문에 검찰이 항소를 안 해서. 자, 남욱은 계속 진술을 변경을 합니다. 그 전에는 자기들이 유동규에게 준 돈이 이재명 정진상 쪽으로 가는 걸 알고 있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근데 딱 정권이 바뀌니까는 진술을 바꿔서 그거는 유동규에서 끝나는 줄 알았지 위로 가는 거 그런 거 우리는 생각지도 않았어. 이렇게 말을 바꿉니다. 그때 그렇게 이야기한 건 검사가 나한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야기한 거야. 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그 부분, 그러면은 이게 사건이 조작됐다고 하면은 남욱도 불러야죠. 남욱도. 그리고 정영학은 녹취록을 그때 검찰에 다 갖다 줬는데 그게 또 한 두 가지 정도 이렇게 좀 녹음을 푸는 과정에서 좀 어긋난 게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정영학 녹취록이 조작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녹취록 가져와서 다시 다 틀고 국정조사에서 그걸 다 하면 되죠. 하면 국민이 이 판단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경실련에서도 수사팀의 증거 왜곡, 녹취록 같은 거, 그 다음에 무리한 수사, 남욱에게 배를 갈라버리겠다고 했다고 남욱이 또 이야기를 했죠. 검찰의 검찰 수사의 신빙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자, 배를 갈라버리겠다. 남욱 배를 갈라버리겠다고 한 검사, 그거 나와서 그게 어떤 의미인지, 그런 말을 했는지, 그런 말을 안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밝히면은 이게 법정이 되는 거죠, 법정이. 이재명이 법원 법정에서 재판을 안 받지만은 여기서 사실상
피고인 이재명은 없지만은 이재명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1심 선고문에서 성남시 수뇌부 이야기가 나왔듯이, 자, 그래서 이건 분명히 이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하나, 이게 국정조사뿐이 아니고 이제 이재명이 이거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죽을 깨를 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게 이재명은 이렇게 민간업자들에 대해서 항소를 저지를 시켜주면서 김만배, 나무, 돈방석에 앉게 하고 폭로를 차단을 하고 자기에게 유리한 진술을 계속 이끌어가고, 이재명, 정진상은 이 혐의에서 빠져나가고 여러 가지를 노렸겠죠. 그런데 그 전제가 김만배하고 남욱이 돈방석에 앉는 거, 돈방석에 앉는 건데, 그런데 이게 돈방석에 못 앉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혼술 시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나경원이 나섰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다음 주에 대장동 범죄 수익 환수 특별법을 대표 발의를 하겠다. 핵심 내용은 이 검찰의 항소 포기로 동결이 해제될 위기에 놓인, 지금 동결 해제해달라고 징수보전금 보전된 거, 뭐 남욱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제 시도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 해제를 시키지 않고 대장동 사건의 범죄 수익을 국가가 몰수를 해버리는, 이 민간업자에게 가지 않고 국가가 몰수를 해버리는 그 법안을 지금 대표 발의를 한다고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이 특별법은 검찰이나 국가기관이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국가 주도로 범죄 수익 환수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고, 그리고 특히 대장동 사건처럼 초대형 부패 범죄는 범죄 수익을 소급해서 환수할 수 있도록 소급 조항도 담는다. 소급 조항도 담는다. 자, 그러면은 대장동 사건 때 이 민간업자들이 가져간 이것도 다시 다 소급해서 국가가 몰수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문제는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국민의힘 소수당인데 민주당이 반대하면 그 법안 통과 못하지. 자, 과연 그럴까요? 이 법안이 지금 이재명 정권 쪽에서는 지금 대장동의 대장동 일당에게 돈방석을 몰아준 것들이 자기들하고는 전혀 상관없다는 이야기를 하죠. 상관없고, 그거 민사소송 통해서 받으면 되지 하는데, 민사재판은 형사재판 결과가 안 나오면은 그 형사재판을 완전히 역행해서 할 수도 없는 거 다 알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자기들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을 봐주기 위해서 한 게 아니다. 그것은 검찰이 스스로 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민주당이 하고 있죠. 그런데 만약에 이 법안을 발의를 해서 민간업자들이 대규모 엄청난 돈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국가가 몰수를 해버리는 그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 그걸 민주당이 반대를 해버리면은 결국 이재명 정권이 민간업자들하고 한 통속이라는 게 확인이 돼버리는 거죠. 확인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올리면서 신의 한 수라고 제목을 달았던 겁니다. 사실상 신의 한 수 같은 이 대장동 수익 국가 몰수법, 범죄 수익 환수 특별법으로. 자, 그러면은 민주당이 이걸 반대를 할 수가 있을까요? 반대를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이게 법에 의해서 김만배나 남욱이 결과적으로 본인들이 엄청난 금전적인 이득을 포기를 해야 된다면은, 그거는 또 이 사람들 말이 또 바뀔 수가 있습니다. 진출 같은 것들이. 자,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여러 갈래에서 지금 변수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